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막내 아이를 낳기 전까지 동네 작은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어요. 매년 가을쯤 독감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남편보다 지금의 시부모님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지금에야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만 12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 빼고는 예방접종률이 그리 높진 않았어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은 종종 주사를 맞으러 오셨는데 그때 전 지금의 시부모님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병원에 들어온 시어머니를 보며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꼭 저렇게 늙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다고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시부모님은 이 동네에서 금술 좋기로 유명하신 분들이셨고 다른 간호사 선배의 말을 듣기로 시어머니는 당뇨와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등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단골 환자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동행하셨죠. 접수를 시작으로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아기 대하듯 보살피기로 소문이 자자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간호사 아가씨네. 시어머니는 주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네, 이번 주부터 근무하게 됐어요. 인물이 아주 곱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엄청 미인이세요. 처음 본 시어머니와 전 그렇게 간호사와 환자로 서로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제가 근무한 지 3개월 즈음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시아버님과 병원에 찾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가 정말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간호사님은 애인 있나?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네? 하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내가 너무 놀라게 했나? 사실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볼 때마다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라며 말끝을 흐리셨어요. 전 그제야 애인은 없는데 아직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고요. 사실 저는 그때 8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헤어졌고 그 후유증으로 연애는커녕 남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던 때였어요. 저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그래? 아쉽네 라며 서운한 얼굴빛을 보이셨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기가 민망해 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시어머니의 다음 진료일이 잡혀있던 날이었어요. 지난번 일이 있었지만 시간도 꽤 지났고 개의치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번에 시아버님이 아닌 지금의 저희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머, 오늘은 아드님이랑 오셨네요. 접수처에서 다른 여자 간호사가 톤이 살짝 업되어서는 설레는 듯 말을 했고 전 그 소리에 시어머니와 동행한 남편 얼굴을 봤어요.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누가 봐도 남편은 남들에게 호감을 살 만한 훈남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애인 없다고 아드님 소개해달라고 할걸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면서도 혹시 시어머니가 전에 제가 애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은근슬쩍 소개하시려고 남편을 데리고 온 게 아닐까 하는 기대도 살짝 했는데 그건 저의 김칫국이었어요.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은 진료만 딱 보고 발걸음을 돌렸고 전 아쉬움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어요.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 그때 시어머님이 거기 간호사 한 명이 새로 왔는데 얼굴도 예쁘고 싹싹한 게 너무 괜찮더라.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볼래? 라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 후 종종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 대신 저희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오셨어요. 전 여느 때처럼 친절하게 응대했고 또 주사실에서 준비하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어때? 내 아들이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긴 건 어디에 놔도 빠질 데가 없어. 라며 운을 떼셨어요. 그래서 전
제가 봐도 미남이신데요. 주변에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워낙에 숫기가 없어서 여태 연애도 못하고 내가 아주 걱정이 많아. 그 순간 전 마음속으로 야호를 외쳤어요. 하지만 티는 낼 수 없어서 그래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어때? 지금도 연애할 생각이 없어? 라며 기대에 찬 얼굴로 저에게 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강력한 주선으로 만남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듣던 대로 숫기가 없는 사람이 맞았어요. 저 성격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던 차에 남편에게 자신의 직업이 직업 군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군인 A는 대학교 이후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숫기가 없지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서인가 사람 자체가 구김이 없어 보여 좋았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랑 잘 만나고 있나? 사내놈이라 집에선 톡톡 물어봐도 그냥 그렇다고만 하고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아주 여기 오기 전까지 궁금해서 죽겠더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병원에 진료가 있는 날이면 당신 아들의 여자친구인 저에게 그동안 궁금한 것들을 풀어놓았죠. 그 덕분에 저의 연애는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 늘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관심이 싫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시어머니를 왕비처럼 대하시는 시아버지를 따라 저희 남편도 저에게 무척 잘하는 사람으로 저희는 연애 때도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연애사와 결혼설은 병원에서 내내 화제였어요. 환자가 직접 당신의 아들을 주선했으니 여자들 많은 간호사 무리에선 부러움 반 신기한 반으로 전 늘 연예인처럼 질문 세례를 받곤 했죠. 자기 시아버님은 집에서도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해? 사실 우리 사이에선 남편이 젊었을 때 속 꽤 썩이고 저러시는 거 아닌가 했었거든. 그 순간 저는 그런 게 왜 궁금할까 하며 이제 저도 식구라고 그 말이 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집에선 더 엄청 잘하세요. 우리 아버님은 그냥 그런 게 몸에 배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없을 때 또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그땐 언니가 저 대신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간호사 선배 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하곤 딴청을 피우다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 모습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진료일도 아닌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오셨고 손엔 분식집을 털어오신 듯 묵직한 봉투가 2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요 앞에 시장 보러 왔다가 간식이나 좀 사줄까 하고 왔다. 혹시 방해되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혹시나 민폐일까 물었고 전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내가 병원에 냄새나고 안 좋아할 거라고 해도 네 시어머니가 한 사코 사들고 가자고 하지 않겠냐. 요즘 내가 이 사람한테서 너 때문에 순번이 뺏겼다. 내가 좋아하는 약과는 걸어가기 멀다고 안 사주고 내가 아주 너한테 질투가 나서 못 살아. 아버님은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고 전 웃으며 두 분의 모습에 흐뭇해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어요. 덕분에 간식 턱도 싸서 주변엔 시댁 잘 만났다며 부러움까지 사고 퇴근하기 전까지 내내 기분이 좋더군요. 저희는 관사가 아닌 시댁 근처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직업군인 남편이 종종 훈련 때문에 집에 오지 않으면 전 마치 딸처럼 시댁에 가서 지내곤 했어요. 저로서는 밥도 얻어먹고 집안일도 안 해도 되니 안 올 이유가 없었죠. 그런 저를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싹싹한 며느리라며 좋아했어요. 한치 앞도 모르면서 제 앞날은 지금처럼 계속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까지요. 지병을 앓고 계셨지만 워낙에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큰 걱정은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근무 중에 큰 병원 응급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어머니 옆에 붙어 계시는 아버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버님이 아닌 부대에서 소식을 들은 남편이 병원에 도착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고 의식이 희미하셨던 어머니는 곧 의식을 찾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시어머니를 다시 댁으로 모시기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원 소속을 밟았고요. 그렇게 병원에 시어머니를 모셨고 시어머니는 종훈이는 밖에 잠깐만 나가 있어라. 서희랑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병실에 남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네가 내 부탁 좀 들어줘야겠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고 전 듣는 내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꺼낸 이야기는 시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당신의 아내만 지극정성으로 챙기던 저희 시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이었죠. 내 시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 감쪽같이 속이고 10년이나 두 집 살림을 했어. 어머니는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10년이나 당신을 속이며 그렇게 일편단심 연기를 했으니 누가 그 배신감을 참을 수 있겠어요. 전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 정년 퇴임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내연녀가 아버님이 학교에 근무할 때 만난 사람이라고 하셨고 직접 듣기로 그 내연녀는 아버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손주를 아들 내외 없이 도맡아 보살피던 학부형이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교장 선생님과 학부형의 만남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며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요즘 들어 꾸준히 관리하는데도 몸이 좋지 않아서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지 싶더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에 혹시 뭐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찾아봤지. 근데 글쎄 거기서 처음 보는 전세계약서 한 장이 나오지 않겠니? 어머니는 그게 뭔가 싶어 자세히 읽어봤고 아버님의 명의로 계약된 7천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라는 사실을 아셨다고 해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께 물어볼까 하다가 직접 그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가보셨는데 거기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아버님과 딱 마주치신 거였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당신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와 다정한 모습을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당장에 아버님과 내연녀 앞으로 가서 난생 처음으로 아버님의 멱살을 잡으셨대요. 그러자 놀라신 아버님은 당황하시다가 어차피 알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는 듯 당신의 바람을 커밍아웃 하셨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하게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께 이혼해도 좋고 별거해도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셨대요. 시어머니는 그 충격에 혈압이 오르셨고 마치 온몸으로 분노가 폭발하듯 복통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들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만 위하셨던 아버님이 10년이나 다른 여자를, 그것도 살림을 차렸다는 게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구급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전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의 내연녀가 신고한 구급차에 실려오셨더라고요. 저는 마치 제 남편이 저를 속인 듯 화가 나서 아버님께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흥분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말리며 동네에 보는 눈도 많고 저희 남편이 알면 충격에 빠질 거라 이 일을 조용히 덮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답답해서 10년 동안 감쪽같이 속으셨는데 안 억울하세요? 저는 조용히는 못 덮어요. 오빠한테 얘기해서
그 내연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당신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내연녀를 정리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하셨죠. 저는 마치 큰 숙제를 받고 돌아온 사람처럼 집에 와서 끙끙 앓았어요. 소문이라도 날까 싶어 누구한테도 의논하지 못하고 혼자만 소갈이해야 했어요. 저는 일요일에 남편에게 어머니의 병간호를 맡기고 친정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적당히 연식이 있어 보이는 빌라 앞에 와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기까지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문이 열리고 아버님의 내연녀로 보이는 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분은 저를 알 리 없으니 낯선 이를 보듯 누구냐고 물었고 전 곽동근 씨 며느리예요 라고 말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그분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바뀌었고 아버님은 지금 외출 중이라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누가 봐도 살림집의 모습이었죠. 아버님의 내연녀는 저에게 차를 내주며 저희 어머니를 걱정하는 듯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쉽사리 들려오지 않았어요. 전 대답을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다그치려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상대로 저희 아버님이더군요. 시장이라도 다녀오신 듯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들고 오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저희 등장으로 아버님은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너까지 나설 거 없다. 네 시어머니 말 듣고 온 모양인데 나랑 얘기하자. 저 사람 아무런 잘못 없어. 그러니 애먼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아버님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저를 다그치며 나오라는 아버님의 말투와 행동에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른인데 제가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나요? 아버님 말씀대로 전 밖으로 나와야 했죠. 아버님, 지금 어머니 병원에 계세요. 앞으로 그 죄책감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전 아버님을 최대한 달래서 이야기를 잘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잘못이다. 내가 허술해서 집사람이 다 알게 됐어. 라고 하셨고 전 당신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아버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잘 들어라. 아마 너도 이해는 가지 않을 테지만 저 집에 있는 사람은 내 오래된 짝이다. 없는 살림에 임용고시 본다고 식도 올리지 못하고 고생만 시키다 헤어진 내 조강지처야. 이미 할 말을 잃은 저였는데 아버님의 조강지처 말에 전 정신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애써 정신줄을 부여잡고 전 설마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아세요? 라고 물었고 아버님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순간 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순간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웃긴 일인데 이 일마저 어머니가 알게 되시면 그 다음은 어쩔까 싶어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난 네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할 생각이다. 어머님은 남들이 알까 무서워하세요. 이런 말 제가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리 먼저 인연이 있던 분이지만 정리하시고 예전으로 돌아오시는 건 불가능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이미 다 아는 걸 몰랐던 듯 살 수가 있어. 게다가 그럼 난 또 저 사람을 2번 버려야 한다. 저 사람도 그리고 내 시어머니도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생각이었는데 아버님은 그 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안에 계신 분을 2번 버릴 수 없다는 아버님의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한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아버님의 답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였어요. 전 그 길로 병실에 계신 어머니를 찾았고 남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돌려보냈어요. 어머니, 아버님 뵙고 왔는데
저 그 부탁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말에 많이 상심하신 듯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덥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지만 이미 일어난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압니다. 제 말이 저희 어머니께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도 이미 10년이나 나를 배신한 사람과 계속 함께한다는 건 어머니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후 어머니는 목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걱정이 늘었고 저희 집엔 무거운 기운만 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전 근무 중에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님의 내연녀의 전화였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어요? 전 어머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병원에 이야기하고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내연녀를 만나러 갔는데 전 또다시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집으로 찾아갔을 때와 사뭇 다른 복장과 분위기에 전 긴가민가하며 그분 곁으로 다가갔고 왔어요? 앉아요. 라는 말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힌 종이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10년이나 첩생활을 했겠어요? 거기 적힌 대로 돈 보내주면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요. 그쪽 아버지 절대 저 못 버려요. 내가 떠나지 않는 이상 그쪽 집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쪽 시어머니랑 잘 상의해서 결정해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옛사랑에 미련에 절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몰라도 그 내연녀는 속이 시꺼먼 사기꾼이었죠. 저는 어이없다는 듯 종이를 그 여자 보는 앞에서 찢었어요. 제 행동에 놀란 여자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고요. 전 순간 핸드폰을 들어 찢어진 종이 조각과 그 여자의 사진을 찍었어요. 난 이 사진 한 장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상간녀 소송도 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야 10년 동안 당신한테 노란한 거니 아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전 제 앞에 놓인 냉수를 한 번에 원샷했고 시원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저를 붙잡고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고 전 그런 그 여자를 밀어버렸죠.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전 그 사이에 그 여자를 뿌리치고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아버님 앞에 제가 사진 2장을 내밀고 이야기하자 아버님은 현실을 부정하듯 혼란스러워하셨고 전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아버님이 하세요. 전 솔직히 아버님께 실망했어요. 아버님은 비겁하게 선택을 어머니한테 미루셨고 좋은 사람인 척 어머니를 기만하셨어요. 결국 어느 쪽도 아버님은 책임지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비겁하게 굴지 마시고 사태 파악 잘하세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날 무렵 뻔뻔한 여자는 아까와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마치 제가 어디서 비슷한 사람의 사진을 구해온 듯 놀라는 연기를 선보이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아버님 말씀대로 몰랐으면 모를까 사실을 안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님은 그토록 애틋했던 당신의 조강지처에게 사실이냐며 추궁했고 여자는 딱 잡아떼며 제가 꾸민 짓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무슨 수로 그 사진을 찍나며 아버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울며 불며 억울해서 그랬다고 10년 동안 죽어 지내면서 그 자리는 자기 자리인데 저희 어머니가 다 누리고 산다며 억울해서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었다고 이실직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집안 살림을 전부 부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좀 그래서 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여자의 우는 소리가 현관을 넘어 제 귀에 들렸어요. 차라리 정말로 애틋한 관계로 남지 저게 뭔가 싶어
측은한 마음이 다 들더라고요. 그 후 전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이 물러터져서 그런 일이나 당하고 라며 혼잣말을 하셨고 저에게 나 퇴원하련다. 의사 선생님도 아침에 나만 괜찮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 네 얘기 들으니까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구나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10년 동안 속아 지내셨는데 예전처럼 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거야 모르지. 아직 안 살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냥 지금은 네 시아버지가 괘씸하면서도 저 양반이 어쩌고 있나 걱정이 돼서 마음이 안 편해 하시더군요.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이런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어머니의 마음을 다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퇴원을 하셨고 아버님은 식구들 볼 면목이 없다며 짐을 싸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그 여자를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어머님이 일단 아버님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남편을 말렸고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혼자 둘 수 없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즈음 집에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고 그 안엔 약초와 갖가지 당뇨와 혈압에 좋은 먹거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주소는 없었지만 그 택배를 보낸 이가 아버님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죠. 그 길로 남편은 운송장 번호에 찍힌 지역을 샅샅이 뒤졌어요. 강원도 어느 시골 장터에서 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죠. 아버님은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뭘 잘했다고 고집을 피우시냐고 아버님을 모셔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저희 시부모님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되셨어요. 어느새 어머님은 당신이 겪은 배신감보다 한 달 아니면 2달 만에 오는 아버님의 택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끝내 당신이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님께 가시겠다고 저희 부부에게 통보를 하셨어요. 안 돼요. 거기 너무 외져서 병원도 멀고 내가 가서 아버지 설득해서 모셔올게요. 남편은 어머니의 선택에 반대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확고하셨어요. 네 아버지 성격을 내가 몰라? 네 아버지 절대 자기 발로 못 와. 거기 가서도 병원 잘 다니고 관리 잘할게. 무슨 걱정이야. 네 아버지가 있는데 오죽 더 잘 챙길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홀가분한 얼굴로 최소한의 집만 꾸려 남편의 차로 아버님께로 가셨어요. 남편 말이 원룸 같은 작은 곳에서 살림살이도 없이 사는 집에 어떻게 어머니가 계실지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자. 여기 집들 정리하면 거기 어머님 아버님 집도 구해드리고 우리 살 곳도 구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제 말에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실 나도 이제 병원 그만두고 우리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어. 당신도 당신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던 참이기도 했고 요즘은 일부러도 시골로 가잖아. 잘됐다. 우리도 이참에 내려가자. 남편은 재차 저에게 정말로 괜찮냐며 몇 번이나 물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남편 직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었죠. 저희의 새로운 시작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고 3개월 뒤 시부모님을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죠. 몇 달 만에 본 시부모님의 모습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행이다 싶다가도 정말로 괜찮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저에게 슬쩍 다가와 너도 살다 보면 별의 별일 다 겪겠지만 내가 먼저 살아보니 그래도 부부는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더 낫더라.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런 상대가 있다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전 그 웃음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고 아버님은 예전부터 더욱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하시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고 계십니다. 어느 날인가 어머니와 차를 마시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산다는 게 별거 없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지 뭐 있겠니? 안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덮으면 된다. 내가 너한테 줄세사는 많이 없지만 사는 동안 내 지혜는 주마. 그게 내가 지금까지 네 시아버지랑 잘 사는 비결이다. 전 웃으며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어머니. 그냥 재산을 주시는 게 제가 좀 더 빨리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농담으로 말했고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이셨다가 크게 웃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웃고 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까지 있어 저희 가족은 웃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 덕분인가 어머니의 건강은 더욱 좋아지셨고요. 요즘 사소한 것도 많이 웃고 살아요. 그러면 웃으면 그 웃음이 또 웃음을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화목이고 행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